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11월 18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미국 시장은 하락했죠. 다우가 0.7% 하락했고 나스닥이 2% 하락합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3.4% 하락했는데요. 시장은 정책의 불확실성과 인플레이션 불안 이렇게 해석도 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은 일단 트럼프 트레이드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고요. 차익 실현 욕구가 커졌다 이렇게 해석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빠르게 상승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감을 털어내는 과정이 아닐까 이런 해석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지난주 미국 시장을 흔들기 시작한 것은 제롬 파월의 발언이었습니다. 제롬 파월이 금리 인하를 서둘 필요가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것이 연준의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공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도 합니다.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거의 80%였는데요. 지금 60%대로 떨어졌습니다. 50%대로 떨어졌습니다. 동결 가능성이 42%로 올라왔으니까요. 52% 떨어진 거라고 봐야 되겠죠. 연준이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소비죠. 미국 시장의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입니다. 소비. 전체 어떤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소비가 3분의 2 정도 된다고 하죠. 근데 지난주 금요일날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됐는데 0.4% 증가했어요. 예상치보다 0.3% 증가했죠. 그러니까 제롬 파월의 어떤 금리나 속도 조절에 대한 발언 플러스 알파 아까 말씀드린 소매 판매 이런 것들이 미국 시장을 더 이상 못 가게 하는 거죠. 이거 이렇게 하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런 해석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정책의 불확실성이라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롬 파월이 상황에 따라서 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에는 금리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신중하겠다, 그렇죠? 서두를 필요 없다 이렇게 발언을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연준 내부에서는 다른 발언이 나오고 있어요. 보스턴 여론총재인 수잔 콜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분명히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테이블에서 치우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12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인데 제롬 파월과의 발언은 완전히 다른 형상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시카고 연은 총재인 오스틴 굴스비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향후 12개월에서 18개월 동안 인플레이션이 우리의 목표인 2%를 향해 진전이 있다면 기준금리는 더 많이 내려갈 거다. 그러니까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도 생각이 다른 그런 흐름이 좀 나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이 왜 갑자기 금리나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 시장도 트럼프 트레이드로 계속해서 상승하다가 갑자기 멈춰버린 상황인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순간에 제롬 파월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제롬 파월이 지난번 인터뷰에서 자리에서 내오기 사임하겠느냐라는 질문을 받은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트럼프와 이렇게 각을 세우는 과정인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은 빅테크 종목이 대부분 하락을 했습니다. 대부분 하락을 하고 테슬라만 3% 올랐습니다. 테슬라가 아시겠지만 이번에 트럼프 당선에 상당히 큰 역할을 하면서 향후 기대감이 커져갖고 주가 급등을 했었죠. 네, 급등을 했는데 너무 급등해서 일부 조정하고 다시 상승의 모습을 좀 보이는 과정이 아닐까 이런 해석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을 차트를 한번 보실까요? 나스닥과 다우를 좀 보시면 다우는 연일 좀 밀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추세를 깨거나 하는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흐름이고요. 월봉상으로 보시면 이제 외봉이잖아요. 이렇게 옆으로 좀 가야 됩니다.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 나스닥도 거의 가는 듯 하다가 좀 밀렸거든요. 장중에는 여기 찌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밀렸죠. 근데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는 없죠.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겠는가라는 해석도 한번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야간에서 사실은 상승을 했습니다. 야간에 상승한 일은 환율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일단 미국 시장과 우리나라가 환율상으로 많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관세 정책을 핀다라는 거에 기존 사실이 됐죠. 그로 인해서 강달러에 우리나라 약원 이렇게 되면서 환율이 올랐는데요. 그동안 환율과 주가가 큰 변화가 없었죠. 근데 이제는 환율과 주가가
이제 서로 그 갈 길을 가는 것 같습니다. 주가가 오르면 환율을 내리고 환율이 오르면 주가가 내리는 뭐 이런 식의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환율이요 1400원을 깨트리고 1394원에 끝났어요. 1494원을 끊으니까 그대로 반영을 하죠. 물론 오늘 뭐 삼성전자 영향도 있죠. 삼성전자 영향도 있을 거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테슬라가 좀 화두죠. 테슬라가 화두입니다. 테슬라를 보시면은 테슬라가 3일 빼주고 어저께 올랐어요. 금요일날 4% 올랐다가 3%로 마감했습니다. 시장에서는요 테슬라가 시총 1조 5천억 달러 정도까지 갈 거다. 현재 1조 달러니까요. 지금부터 50%는 더 오를 거다라는 뭐 그런 뉘앙스가 많이 있습니다.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일단 뭐 이 테슬라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트럼프 때 호황을 누려야 되죠. 자기가 뭐 1억 4천만 달러인가 투입해서 대통령 당선시켰기 때문에 호황을 누려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가를 끌어오르지 않을까 뭐 그런 해석도 됩니다. 어쨌든 트럼프가 뭐 무슨 문제가 생겨 내려오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끝나는 때를 제외하고는 아무래도 테슬라가 상당한 의미를 좀 부여하지 않겠나 이런 해석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삼성전자를 봐야 됩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오늘 9% 오릅니다. 9% 동시호가에 9%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8% 갔다가 7% 끝났죠. 삼성전자는 제가 절대 이 자리에서 죽을 수가 없는 차트다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었어요. 그랬는데 삼성전자 지난주 금요일 오른 것을 아시겠지만 삼성전자에서 이사회를 4시 반인가 아마 열려가지고 5시 50분쯤에 발표를 했는데요. 10조 자사주 매입 얘기가 나왔습니다. 10조가 뭐 시가총액 300조에 비하면 30분의 1 정도 되지만 아예 파격적입니다. 일단 3조는 사가지고 3개월 안에 소각을 하겠다 했고요. 나머지 뭐 7조는 향후에 소각을 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외국인이 한 2,350억 정도 매수를 해서 주가를 끌어올렸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삼성전자 유동성 자산은요 219조라고 합니다. 219조 유동성 자산이. 그 중에서 현금성 자산이 43조 한 4천억 되고요. 정기예금 머니마켓 펀드 단기 금융자금이 60조 정도 넘는 됩니다. 그래서 103조 정도인데요. 거기에 10분의 1.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에 야간에 그 시간에서 순식간에 동시호가 10분 남겨놓고 그냥 훅 뛰는 그런 상황도 나왔는데요. 어쨌든 오늘 삼성전자가 동시호가 지금 9%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늦게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저게 진짜로 간다면 오늘 국내장에 못 가면은 진짜 이상한 거겠죠. 물론 동시호가라 장난일 수도 있겠지만 삼성전자로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죠. 특히 외국인들이 그동안 매도했던 외국인들이 다시 주가를 걷어들여야 되죠. 이럴 때 공매도로 많이 내렸다면 쇼커버링이 들어와서 더 많이 뛸 텐데 공매도가 없어서 좀 아쉽긴 합니다. 그렇죠? 공매도 없어서. 어쨌든 삼성전자 오늘 지난주 금요일 이후로 오늘도 화두가 되고 있다. 이것만큼은 확인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 코스피는 그래도 좀 괜찮았습니다. 근데 기관이 상당히 중요했죠. 기관이 목요일날 사고 금요일날 사다가 말았습니다. 매도로 바뀌었는데 오늘 기관이 사는지 봐야 됩니다. 오늘 왜냐면 윗끌림 만기잖아요. 기관들이 윗끌림 만기에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관들의 어떤 윗끌림 만기 때 행태를 보면 보통 자기들의 방향인데 삼성전자가 뛰니 하락으로 밀지 못하지 않을까요? 위쪽으로 매수를 하지 않을까? 뭐 이런 해석도 듭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뭐 반도체 지수. 지난주에 주가를 끌어냈던 2차전지들이 있습니다. 2차전지 오늘 낙폭을 뭐 더 하락을 하는지 아닌지. 왜냐하면 2차전지는 아시겠지만 그 보조금, 전기차 보조금을 미국에서 없앨 거라고 하죠. 7,500불 정도에 되는 거. 근데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는 거기에도 길이 있다 판단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깊게 빠졌지만 두 번째까지 깊게 빠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오늘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